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에 변상욱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침 일찍 나오려니까 졸립니다. 예. 최강희 감독의 인터뷰 시간 관계상 오늘 이렇게 조금 순서를 바꿔봤는데 이 시간에 만나는 것도 괜찮네요. 괜찮네요. 예. 예, 오늘 주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6월 22일이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난민은 박해나 전쟁, 테러, 빈곤 그리고 자연재해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유엔 통계를 보면 지구촌의 난민이 얼마나 될 건가? 4,520만 명입니다. 지금요? 예. 대한민국 인구만큼 됩니다. 맞네요. 고국에서 떠난 사람 그리고 자국 내에서 그 나라 안에서 떠도는 국내 실향민도 있고요. 그다음에 망명 추방되어서 아예 국적을 상실한 사람 이런 무국적자.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이제 되는 거죠. 예. 대개 지금 난민 제일 많은 곳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수단, 시리아, 내전이나 유혈 분쟁이 있는 나라들이고 요새는 또 말리, 콩고, 중앙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이제 유혈 사태와 전쟁으로 난민이 계속 늘고 있죠. 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글쎄요. 이름을 붙이긴 참 난감합니다만 나라마다 주권을 확실하게 갖고 그 주권에 따라 국적이란 말을 만들어내고 예. 국경선을 넘을 때 국적이 어디냐라고 신분증을 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게 시작된 게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 18세기 정도.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본격적인 이제 난민이라고 한다면 17, 18세기인데 프랑스에서 1600년대 말에 개신교가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그노 개신교도들은 도망가야죠. 주로 예. 네덜란드나 스위스, 심지어는 아프리카로까지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에서는 유대인 청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예, 2차 대전 말고 1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이때도 한 200만 명 이상의 러시아에 살던 유태인들이 이민길에 올랐고, 예. 그다음에 1915년, 23년 이제 1차 대전 전후에서 터키에서는 그때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죠. 여기에서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예. 터키에 의해서. 이때도 많이 떠났고 한 100만 명이 떠났다 그러죠. 1917년 이제 러시아 혁명과 관련해서 1,500만 명이 또 그쪽을 떠났고. 체코인들도 꽤 많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독일군이 체코로 이제 쳐들어가면서 이때가 한 1938년쯤 되죠. 예. 예, 한 이때도 15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요때를 즈음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제적으로 난민에 대한 협약을 맺어서 서로 좀 보살펴줘야지 이렇게 돼갖고는 안 되겠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군요. 그때쯤부터 난민에 대한 협약이 이제 맨 처음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기초적인 아주 빈약하긴 하지만 그런 예.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죠. 그다음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역사로 들어갑니다. 1938년 스페인 내전 때 또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떠났고 그다음에 독일의 나치 정권이 들어오면서 유태인들과 반체제 인사들이 또 떠났고 예. 독일도 또 떠났습니다. 이 소련군이 위에서 막 밀려 내려오니까 독일인들이 난민이 되어서 또 피난을 떠나기도 했어요. 예. 2차 대전 끝 무렵이죠. 뭐 등등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다음에 베트남과 관련된 인도차이나 난민들. 나중에 얼마나 보트피플이 되어서 배를 타고 베트남을 떠났을까 계산을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통계가 나오더군요. 베트남에서 자, 외국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다 돌아와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때 파악한 인원이 270만 명입니다. 예. 그다음에 잘 아시는 코소보 이쪽 발칸반도 전쟁으로 인해서 그때 인종 청소가 벌어지면서 78만 명 정도가 또 난민으로 세상을 떠돌았죠. 이게 바로 굵직굵직하게 본 난민의 역사인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왜 유독 아프리카의 난민이 그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아프리카는 고생을 많이 하는가? 그런가? 예. 지형적 특성과 기후적 특성 때문에 아프리카는 부족 단위로 생활을 많이 합니다. 네. 부족이 한 10,000개 정도 됩니다. 10,000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이런 나라들이 19세기에 아프리카를 점령하면서 나중에 거기를 떠날 때 점령하면서 떠날 때까지 통치하기 좋게 이걸 몇 개로 줄이냐면 10,000개를 50개로 줄입니다. 억지로. 예. 통폐합. 니들을 합쳐갖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예, 예. 그 나중에 그게 이제 다들 강대국이 떠나면서 이제 종족 분쟁이 발생하고 그렇죠. 종교도 다르니까 종교 분쟁도 발생하고. 거기는 언어 다른 데도 많잖아요. 예, 부족 간에. 그럼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100년 동안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은 전체 난민의 1%밖에 안 된다고 하죠. 예. 예. 그럼 탈북한 동포들, 세터민들은 난민으로 보나요? 어떻게 보나요?
예를 들면 이민자가 있습니다. 이민자는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려고 선택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서 떠난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고국에 연락도 하고 또 자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필요하면 도움도 청할 수 있고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난민은 그게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 그 공포로 인해서 떠났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자기네 나라 대사관에 가서 피신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돌아가고 이주민이냐, 싶지도 않고 난민이냐. 돌아갈 수도 없고 아, 그럼 탈북자들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난민 쪽에 우리는 들어가는 난민에 거네요.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 난민 역사는 뭐 예를 들면 조선 말기에 일제 강점기에 간도나 만주로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제주 4.3 사건이나 6.25 전쟁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때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안 받아준다 그러고 다 버려버렸다면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할 수 없이 떠밀려오는 난민들에 대해서 좀 가슴을 열고 맞아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그런 말도 많이 온라인에 남겼더라고요. 이러다가 우리가 범죄의 온상지가 되면 어떡해요. 난민들이 범죄만 저질러서. 뭐 동남아 난민, 아프리카 난민 다 받아주다가 아프리카에서 떼거지로 몰려온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우리는 전쟁 중인 나라 아니냐. 지금 휴전 중이니까. 어허. 전쟁 중인 나라에 무슨 난민을 받아주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런 얘기나. 그러나 난민에 대한 이런 불안감 적대감은 글쎄요. 거두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까다롭게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 인구 대비 난민 비율이 얼마냐 하면 0.0005%입니다. 아. 인구 20만 명당 한 명꼴. OECD 평균은 얼마냐? 0.2%입니다. 예. 우리가 최하위입니다. 독일은 워낙 잘 받아들이니까 0.72%, 미국이 0.09, 일본은 0.0018, 멕시코도 0.0011인데 우리는 0.000 하고 오니까 그리고 난민 인정률도 6%밖에 안 돼요. 세계적으로는 38%까지 가 있는데 자, 그런 걱정은 안 하시고 다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난민의 날, 난민의 역사에 대해서 훑어봤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